토트넘이 이번 아스톤 빌라전에 부상이나 징계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르마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에서 파페사르가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애슐리 필립스도 부상을 당했다라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현재 사르는 몸 상태에 문제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훈련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몸 상태를 더 지켜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몸 상태를 지켜본 이후에 사르의 출전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고요. 사실 센터백 라인에도 선수가 필요한데 애슐리 필립스가 하필 이번에 부상을 당해서 아마도 한 달 동안 아웃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선수들의 명단을 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페리시치는 장기 부상 중이고 반더벤, 메디슨, 세세뇽, 솔로몬, 히샬리송 모두 다 부상 중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파페사르까지 부상에 추가가 되는 거고 로메로와 비수마는 징계 때문에 다음 경기에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도기가 이번 경기에 돌아온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말 토트넘이 스쿼드를 꾸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금 부상자와 징계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가 너무나도 많고요. 토트넘이 중원에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고요. 비수마가 징계 때문에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 벤탄쿠르와 로셀소 이 두 명의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사르까지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면 지금 이 사르의 자리에 어떤 선수의 이름이 나오고 있느냐? 바로 스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제로 인터뷰에서 스킵이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지금 며칠 동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스킵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토트넘이 사르가 만약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할 때 사르 대신에 스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반더벤도 내년 1월에 돌아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로메로 대신에 다이어 그리고 반더벤 대신에 벤 데이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게 다이어가 너무나도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가 먼저 수비를 한 다음에 역습을 하는 패턴으로 득점을 만들 때가 많은데 그래서 다이어가 상대팀이 공략하는 약점이 된다면 다이어 대신에 애슐리 필립스를 한번 과감하게 선발로 내세우거나 아니면 경기 중에 다이어가 너무 못한다 싶으면 다이어를 빼고 애슐리 필립스를 출전시키는 이러한 방향도 아마 기대를 하셨을 텐데 애슐리 필립스마저 발목 부상으로 한 달 동안 나오지 못한다 라고 되어버리면 정말 말 그대로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 이 두 명만 남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에메르송 로얄을 센터백 라인에 배치시킨다던가 아니면 호이비에르를 센터백으로 배치하는 이러한 약간 변칙적인 포메이션을 가져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100%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이 스쿼드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번 아스톤 빌라전에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주전으로 나왔던 선수들이 몇 명이 빠지냐? 센터백 라인 2명이 모두 빠지고요. 미드필더 라인 3명이 모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트넘이 공격 라인과 풀백 라인을 제외하고 이 중원을 지나는 핵심 라인에 모두 주전이 아니라 이번 시즌 백업이나 아니면 부상에서 갓 복귀한 벤탄쿠르 같은 선수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번 경기의 상대인 아스톤 빌라가 중원 싸움에 엄청난 무게중심을 두는 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에메리 감독이 약간 독특한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죠. 4-4-2를 쓰는데 사실 4-4-2지만 좌우 측면에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스톤 빌라 내에 중앙 미드필더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토트넘전 예상 스쿼드를 보면 중원에 4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카마라, 더글라스 루이스, 틸레망스, 맥긴 정말 중앙 미드필더 4명을 중원에 배치해서 중원 싸움을 강하게 가져가고 중원 싸움에서 볼을 빼앗아 오는 순간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스피드가 빠른 디아비라던가 와킨스 이런 선수들에게 패스를 한 번에 보내준다. 이게 아스톤 빌라의 공격 패턴이고 경기 패턴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시메오네 감독이 과거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끌고 4-4-2 전형으로 우승을 차지할 때 그때 보시면 좌우 측면에 코케나 사울리게스처럼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해서 중원 싸움을 엄청 강하게 가져가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스톤 빌라도 똑같습니다. 좌우 측면에 틸레망스와 맥긴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토트넘이 볼을 잡고 공격을 전개할 때 맥긴과 틸레망스가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연스럽게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올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 틸레망스와 맥긴이 중앙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토트넘이 중원에 패스를 보내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하는 전략 자체도 센터백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좌우 풀백인 우도기와 포로 이 두 명의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토트넘도 중원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토트넘도 3명의 중앙 미드필더에 더해서 우도기와 포로 이 좌우 풀백까지 더해지면서 5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스톤 빌라의 4명의 미드필더와 그리고 토트넘의 5명의 선수가 중원에 정말 촘촘하게 배치가 되는 이러한 전형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필 토트넘이 중원 싸움이 강하다고 평가를 받는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중원에 주전 선수가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물론 벤탄쿠르가 몸 상태가 괜찮았다면 이번 시즌도 주전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부상에서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100%의 컨디션이나 경기 감각은 아닐 거거든요. 물론 지난 A매치 때 우루과이 대표팀에 소집이 돼서 한 경기를 선발로 나와서 80분까지 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아주 나빠 보이진 않는데 아무래도 9개월 만에 복귀한 선수를 풀타임을 뛰게 하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탈압박도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스톤 빌라가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배치가 된다는 뜻은 6명의 선수가 중앙에 밀집한다는 뜻이죠. 최전방 공격수부터 좌우 측면 미드필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이 6명의 선수가 하나의 블럭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상대팀이 패스를 전개할 때 이 6명의 선수가 하나의 블럭을 만들면서 모두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측면에서 6명의 선수가 상대를 몰아놓고 압박을 강하게 하게 되거든요. 중원 라인에서 탈압박을 잘해주고 있었던 비수마 그리고 메디슨 모두 다 부상과 징계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상대고, 그리고 센터백 라인에 로메로와 반더벤 이 2명의 탈압박 능력과 빌드업 능력이 정말 중요했었는데 이 두 선수까지 못 나오게 된다면 지금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의 전방 압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스쿼드의 구성이 되어가고 있다. 아스톤 빌라의 최전방 공격수인 와킨스와 디아비 이 2명의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스피드가 워낙에 빠른 선수들인데 과연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 이 2명의 선수가 이 두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토트넘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가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승점이 1점 차이밖에 안 나는 상태에서 4위, 5위로 붙어 있죠. 그리고 토트넘이 불과 2라운드 전에는 1위를 차지하다가 지금 너무나 승점이 붙어 있다 보니까 2경기를 패배하면서 순위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 경기도 패배를 하게 된다면 아스톤 빌라랑 순위가 바뀌고, 그리고 만약에 맨유가 승리해서 승점을 3점 쌓는다면 맨유와 토트넘의 승점 차이도 2점밖에 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토트넘이 그 다음 경기가 맨시티전이죠. 제가 맨시티전을 직접 보러 가는데 만약에 토트넘이 첼시전부터 울버햄튼 그리고 이번 아스톤 빌라전까지 패배하면 맨시티전도 사실은 승리하기가 어려운 경기다 보니까 4연패를 기록할 수 있는 최악의 지금 시간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뒤로 넘어가 봐도 웨스트햄, 뉴캐슬 너무 까다로운 일정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부상과 징계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고 순위 싸움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이번 아스톤 빌라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어려운 시점에서 어떠한 비책을 들고 나올 수 있느냐가 토트넘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